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나와야 될 선거가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된다 그럴까요? 예상을 뛰어넘은 뭐 그런 상황이죠. 원래는 2말 3초라고 하다가 2월 말 3월 초에 터진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이에 나타났던 날짜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자, 이렇게 되자 유력 이제 레거시 미디어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에서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한덕수 총리와 동시에 결론을 낸다. 이제 이런 건데요. 누리 PD는 벌써 요거 최근에 와서 이제 여기 한덕수 총리와 동시 결론 내릴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한 개입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가 3월 26일이 있는데 그 전후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우세합니다. 우세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이재명 선고가 있는 날 그날 헌재가 같이 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다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한덕수와 동시에 선고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그 절차적 문제, 그리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그 안건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안건이 많이 중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뭐 같이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은 충분히 있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일단 큰 그 골격을 좀 보면요. 부재로 윤 대통령 선고 늦어지는 헌재 속사정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건너뛰고요.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지금 이들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선고하더라도 100일이 넘는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자 이 법조계에서는요,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에 틀림없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재판관들이 다수 있을 수가 있다. 또 절차적 흠결 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그 어쨌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자료는 다 봐야 되거든요.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검찰에서 닦아놓은 그 조서가 지금 여기에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게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걸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선고가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합리적이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2만 쪽인가 뭐 몇만 쪽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보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한 게 많아요. 이의 제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달리 변호인단 측에서 소위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된 그 안건이 그 5개나 되잖아요. 굵은 게. 그 5개 전체를 이 다룸에 있어서 들여다봐야 할 세부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측에 또 이 그 항의, 이의 제기 이것을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되거든요. 요즘 또 특히나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인용으로 가면 되는가 했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자칫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난리 납니다. 그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졌다라는 거죠. 그 내부가. 그래서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고 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자연스럽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늦어지는 이유는 일단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연 이유, 선고 시점 내용을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개별 재판관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지금 드러나서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 분명한 재판관이 있을 경우에 결정문 작성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반대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연 이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과 동시에 선고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는 내란죄 쟁점 겹치는 두 사건 동시에 선고하려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자료를 지금 살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하고 윤 대통령부터 선고하자는 의견이 서로 갈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옥신각신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연 이유로는 절차적 흠결 이런 것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는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 논란 해소 등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법학계의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 제기도 평의가 길어지는 요인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학계는요 대체로 이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과정 자체를 뭐랄까 위헌으로 봅니다. 위헌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혹시 책 잡힐 일이 없나 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이제 세부 항목이 들어가서 1.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요게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2. 내란죄 겹치는 윤, 한 동시 선고. 3. 구속 취소 등 절차적 흠결 보완. 제가 아까 그 요약해드린 내용들이죠. 그런 것을 놓고 또 기자가 나름으로 이런저런 썰을 풀고 있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선거가 늦어지자 나라 전체가 온통 뭐 이렇게 쪼개져서 난립니다. 여당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 대립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기각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8대 0으로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 외치고 있고요. 자, 이런 속에서 각자 약간의 소수를 갖고 약간의 첩보 혹은 정보를 갖고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뭐 제가 일단 뉴스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렸다 생각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내부가 일치 안 된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지금 딜레이 되는 이유 중에는 원래 이재명 혹은 문영배 이 라인에서 인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용 숫자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은 있지만 그것과 함께 너무 자료가 많다라는 것. 이것 또한요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많은 이의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5대 3이나 뭐 등등 해서 기각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 본인도 말이죠. 해외 순방 나들이 아주 국익을 위해서 뭐 중요한 어떤 일정을 짜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하고 싸우겠다, 반대 세력과 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안에서 그 변론 과정을 11차 변론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 재판관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그 변론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넘긴 자료가 그 폭탄이 들어가 있다. 어떤 폭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진짜로 확보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런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론 과정에서는 공개를 안 했지만 그게 지금 싹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거대한 이슈가 거기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 일부도 있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수습해야 될지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그래서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복합적. 그래서 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맞다면은 다음 주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래서 4월 초가 또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지금 빤스런 하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요. 자신들이 임기 중에는 선거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